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아침 일찍 일요일은 원래 네. 12시까지들 다들 주무셔야 되는데 아 그쵸. 예. 임창민 선수를 초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민 선수 그간의 여러 신문이나 네.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 재활을 하면서 휠체어 소년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흥이라든가 네. 또 플로리다 베이스볼 렌치 가서 네. 외롭게 훈련하셨던 이야기들 네. 등등을 보면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 운동 선수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네.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 야구 선수들과 어떤 결이 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는 게 네. 여기 유소년 선수들이나 부모님이나 여기 초등학교 감독님도 계시는데 네. 쪼끔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 네. 모셨고요. 예. 예. 임창민 선수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 소속의 선수가 된 임창민 선수입니다. 저는 음 초등학교 한 10 살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38 살이니까 횟수로 한 28년 정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하면서 뭔가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주입식 교육이 심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다 일괄되게 기계처럼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코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코치님의 기분을 되게 언짢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시간은 많은데 되게 지루하게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동료들이랑 해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다시 태어나면 야구할 거냐면 절대 야구 안 해. 나 진짜 올해나 이번 주 안에 도망간다. 야구 안 할 거다. 그만둘 거다. 이렇게 그거를 매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대학교로 가고 프로를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프로 와서는 이제 야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마추어 때는 항상 그만두지도 못할 야구를 항상 그만둔다고 애들끼리 농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재밌게 웃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신인들을 만나고 또 어린 선수들 가끔 한 번씩 만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옛날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발언권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제 생각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요즘 선수들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했던 생각이나 그리고 성실함 이런 행동들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 야구 발전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 건데, 부모님들이 야구보다는 좀 우리 자식을 더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윗세대 분들보다는 현대에 가까우신 부모님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좀 넉넉해졌잖아요. 아무래도 80년대에 보내신 분들보다 90년대에 보내신 분 같고, 90년대 보내신 분보다 2000년 넘어서 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아졌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질이나 부모님들의 인식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좀 뭐라 해야 될까? 야구 선수로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사고를 쳐서 약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는 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기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유명 슈퍼스타들은 절반 이상은 전부 다 파산한다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구 선수로만 내 자식을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보통 어차피 야구 선수로 키워지는 건 야구 선수로라고 말할 수 있고 야구 선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차피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그나마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들이 10%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를 하고 모든 걸 바치기에는 선수들의 뭐라 해야 될까 인생이 너무 길고 좀 그 각자의 선수의 가치가 너무 야구 선수로만 평가되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야구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을 좀 훌륭한 일단 사람으로 키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훌륭한 야구 선수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서 야구인으로서 제가 좀 더 야구인의 삶이 좀 바람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야구 선수로서 존경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되게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야구 선수가 선수로서 직업을 유지하는 자체가 20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나 그리고 늙어서도 계속 그 선수로서의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야구 선수로서 완벽한 선수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야구 선수 좀 부족하다 야구 선수로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어린 선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짧은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를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그 관련해서 뭐 오늘 일단 진행은 그 임상민 선수가 이제 혼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나가시면 뭐 굉장히 스마트폰 앞에서 혼자 말씀하시기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네. 사전에 받은 질문 그리고 네. 신청자 분들한테 받은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좀 네. 연결되는 이야기라 네. 저 굉장히 동의했고 네. 공감했던 내용 중에 이전에 네. 인제 뭐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하시면서 네. 야구 선수라는 직업이 내가 뭘 잘해서 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이 네. 야구라는 아, 프로야구라는 산업이 존재하고 이게 운 네. 좋게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내가 그런 대가를 내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내가 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네. 음. 그래서 많이 찾아보셨네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네. 닿았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이면 네.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예. 아, 저의 말에 동의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재능이에요. 음. 저는 좀 이게 부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재능이라는 선물은 좀 안타까운 말일 수도 있는데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노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야지 정말 완벽한 선수가 완성이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재능이 좀 부족한 선수인데 노력을 해서 막 잠을 안 자면서까지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선수는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제 동기에서 제가 학생 시절 때 같이 야구했던 동기들 중에 야구하는 선수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보다 분명히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야구를 더 사랑하고 야구의 모든 걸 바쳤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오히려 더 안 됐어요. 근데 단순히 노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노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노력도 있고 육체적인 노력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선수보다 제가 같이 했던 선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분명히 재능이나 부분을 가지고 있고 프로에 오니까 모든 선수들이 재능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사회적인 그런 잉여 자본에 있어서 잉여 자본이 있기 때문에 탄생한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기사에서 이런 말을 강연인가 그래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 1880년도에 태어났으면 과연 마이클 조던이었을까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이클 조던도 분명히 1880년도에 태어났으면 그냥 노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된 거지. 저희는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 6.25나 아니면 또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야구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저희는 몸을 잘 쓰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희는 뭐 그런 쪽 더 갔겠죠. 뭐 노비라든가 아니면 운이 좋으면은 정말로 무신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이 시장이 번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 모든 게 제가 노력을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운과 저의 재능과 제 노력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제가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네, 오늘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좀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하나는 좀 뭐 코치나 인제 부모님들 관점에서 네, 좀 유소년 선수들에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뭐 이를테면 프로 입단 초년차나 한 뭐 5 네, 년 10년 미만의 선수라면 이런 거 사실 여쭤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네. 임창민 선수는 웬만한 코치 수준의 지금 아, 그런 건 경험과 아닌 것 같고, 네, 아닌 것 같고, 예 네,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쭙고 네, 싶고, 뒤쪽에는 약간 어쨌든 투수시고 이쪽에는 네, 또 그 투수 육성에 또 관심이 많은 뭐 네, 부모님들, 사실 여기 선수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인제 어린 시절의 경험, 약간 네, 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거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사실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긴 해도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전히 네, 선수들은 코치님들한테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고 네, 코치님들의 그 몇 가지 그 틀에 박힌 지도법을 강요받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네, 음 사실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좀 그 시절을 음, 되돌아 보신다면 좀 어 유소년 선수들 네, 유소년 선수 폭이 좀 넓긴 하네요. 좀 어린 선수들, 네, 네, 그렇죠. 예. 초등 리틀이나 한 중학교 미만의 네, 선수들에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뭐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코치 입장에서 음,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 예 좀 말씀해 어, 주시면. 일단 굉장히 유소년이라는 거는 광범위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시절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훈련과 좀 정신 자세라든가 뭔가 훈련 자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코치님들에게 좀 이런 자세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답을 안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해야 될까?
선수는 우선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는 이거를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 있는 모습을 자유도라고 생각을 해요. 야구도 제가 던질 수 있는, 내가 배팅을 할 때 타격을 칠 수 있는 걸 일단 자유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원석이라고 하면 그거를 깎아가는 과정이 이제 훈련인 건데, 근데 원석을 최대한 원석에 가깝게, 그 원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깎아야지 그게 가장 좋은 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쪽에 있는 뭐 보석이 가장 유명한 보석인데 그 보석 같이 네 모습을 맞춰라고 하면 좀 그 선수들한테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유지하는데 그 모습을 본인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동작이 있는 거는 맞는데 힘쓰는 방향이랑 힘쓰는 결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폼 수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수정을 너무 많이 거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투구 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릴 적부터 굉장히 야구를 잘한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건 이쁜 폼이야 라고 하는 선수들은 폼에 대해서 수정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코치님들도 그거 인정하니까 얘는 이쁜 폼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만, 아시아권에 그런 선수들만 존재를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선수들은 그런 게 뭐 이렇게 저렇게라는 지지를 잘 안 받기 때문에 독특한 투구 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시아권 선수들은 아직까지 뭔가 틀에 박혀 있는 투구 폼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과정을 정확히 모든 선수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모든 선수를 다 일일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코치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그 부분에서는 영향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들긴 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직 지도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지도자님들은 분명히 모든 선수를 케어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이 선수에 대해 내 폼은 이렇다라는 정립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만 있다면 조금 저희 나라도 조금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점은 요즘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걸 많이 봐요, 사실. 왜냐면 요즘 아마추어의 그 개인 레슨장이 많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어떤 선수가 개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많이 들어요. 근데 어, 부모님들은 사실 야구 선수로 스스로 야구를 하셨던 분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 자식을 충분히 선수로 육성을 시키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여러 매체로 교육을 듣고 뭔가 자료를 준비해도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테크닉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테크닉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아들들한테 전달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들을 과외를 시키는데 좀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전과자한테 과외를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은 그 이제 전적이 잘했으니까 그냥 맡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정말 다시 개선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런 선수를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분명히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음.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부분을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확실히 부모님들은 부모의 역할만 충실히 하시면 아마 그 선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갈 수 있는데 분명히 굉장히 많은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선수로서에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버틸 수 있는 지구력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네, 또 하나는 여기 신청해 주신 분 중에 네, 왜 보통 운동선수라 그러면 넉살도 좋고 막 네, 외향적이고 음, 뭐 이런 선수가 뭐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임창민 네, 선수 보면은 뭐 약간 좀 뭐 내성적인 네, 면도 좀 강하신 것 같고 또 네, 뭐 책 읽는 것도 뭐 네, 즐겨 하시고 이렇게 약간 좀 자기 성찰적인 면이 좀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좀 밖이 아니라 네,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네,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강하거든요. 그런 네, 뭐 이렇게 잠깐 뭐 말씀 나눠 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네. 네. 진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야구 선수는 성격이 어때야 돼? 야구 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요. 좀 네. 고정관념이 엄청 세요.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특성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집단을 이뤘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들어요. 음. 어, 모든 분들이 지금 뭐랄까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성향에 따라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장점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요즘에 뭐 인싸라고 해가지고 외향적인 사람이 좀 이슈가 많이 되긴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화합이 돼서 강한 팀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성향을 같이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집단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갖고 뭔가 한 방향이라면 그 집단이 한쪽 방향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야구라는 스포츠는 다른 직업도 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맞나? 이게 좀 틀릴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거를 계속 서로 논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쟁이 있어야지 뭔가 발전이 있어요.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성격이 내성적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제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만의 특성이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내성적인 사람들이 좀 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성격이나 뭐 이런 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장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장점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음. 네. 그거를 억지로 뭐 네, 운동선수는 이래, 야구선수는 이래 하면서 바꾸려고 네, 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타고난 지니고 있는 어떤 네, 내면의 자질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가요. 이게 네. 되게 좀 재밌는 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야구를 발전시키는 건 비야구인들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발전을 안 시키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학자인 데이터 학자가 야구판에 들어와서 기록을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뛰어난 체육학자들이 트레이닝을 발전시키고 이게 가장 큰 야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구 선수 같은 성향이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열려 있고 뭔가 질문이나 뭔가 주제에 대해서 오픈되게 뭔가 고민을 같이 한다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의 특성이 서로서로 모였기 때문에 야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예, 이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예. 인제는 쪼금만 더 인제 뭐 훈련이라든가 네. 경기라든가 뭐 네. 피칭이라든가 요런 네. 거에 관한 뭐 질문들 남겨주신 것들을 좀 네.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해요. 네. 예전에 그 NC 다이노스 그 유튜브에서도 인터뷰하신 게 되게 기억이 남았는데 네. 인제 블론 세이브 같은 거 하면 아, 네. 임창민 선수는 뭐 그냥 물론 음. 뭐 마음의 상처가 당연히 있겠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하려고 하면 인제 주변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으로 네.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네. 하면서 인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 네. 안타까움을 또 표현하신 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 좀 고런 상황을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겪고 유소년 선수라면 더더욱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한 네. 게임의 상처가 좀 크잖아요. 예. 네. 예. 좀 같이 어.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어. 지금 유소년 시스템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소년에서 자라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에이스였죠. 항상 경기에서 제가 점수를 좀 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서 좀 중요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정기전을 항상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1 학년 때 지고 2 학년 올라갈 때 당시 학교가 3 연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 학년인 형들은 이번을 지면 4년 동안 한 경기도 못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한 달 내내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잘 부탁한다. 매일 잘 부탁한다. 필요한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보름쯤 되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 살이 빠지고 막 이랬어요. 음. 근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경기가 딱 끝났어요. 근데 그날에 이겼어요. 2대 1 인가 아무튼 좀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에 오고 야구 선수로서의 뭔가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지금 본인이 하시는 경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건 맞아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경기가 맞아요. 근데 인생으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만큼 내가 뭔가 힘있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고 어 그리고 제가 마무리할 때 블론 세이브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쪼끔 그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첫째로 제가 좀 더 강력한 선수였다면 그런 의식을 쪼금 잠재울 수 있었겠고 두 번째로 제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았다면 그런 오해를 주위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주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줬을 거예요. 제가 좀 저의 단점 그건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위에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내색을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될까?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좀 쑥스러워요. 근데 그라운드 내에서는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자기 팀 동료나 여러 자기 환경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오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좀 서운한 마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잘못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장한테도 내가 이런 상황이고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얘기했다면, 그리고 뭐 다른 야수들이나 포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좀 더 야구를 하는데 좀 편했을 거예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일주일 내내 하는 스포츠라서 모두가 피곤하다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후배들한테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쪽에서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다라는 환경 그 상태라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팀워크이고 투수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포지션이니까 네가 감정적인 거를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내는 게 좋지. 네가 지금 남들이 보이는 모습이 부정적이면 되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라고 무조건 강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항상 대화를 하면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걸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건강한 네, 자기 표현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부모님이나 코치님들이 자꾸 이걸 해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 밑에 정말 훌륭한 자제들이 있다는 걸 저는 후배들 보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질문도 있어요. 인창민 네, 선수가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수로서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지금은 뭐 좀 약간 떨어지긴 해서도 뭐 네, NC의 막강 불펜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 네. 굉장히 빠른 공을 던졌던 아, 투수죠. 예, 네, 해서 그걸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되게 포괄적이고 넓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네. 빠른 공 네. 어,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듣다기보다는 많은 매체에서 봤어요. 광속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기록을 이렇게 항상 저는 옛날부터 지금 트랙맨이 나오기 전부터 투아이나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좀 그런 거 봤어요. 기록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 제가 1군에 딱 들어갔을 때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못 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공이 분명히 여기 있는 1군에 있는 선수들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왜 못 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첫 해 2013년도에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록을 막 찾아봤죠. 근데 가장 느린 공으로 좀 안 맞는 선수들을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결론이 났어요. 제가 지금 200km를 던져도 타자가 200km를 계속 보잖아요. 그건 강속구가 아니에요. 제가 300km를 던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00km, 500km 던져도 타자들은 적응이 되면 강속구가 아니에요. 근데 120km도 허식 나오고 직구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직구로만 던졌을 때 120km도 허식이 나오고 130도 허식 나와요. 막 근데 이상하게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허식률이 가장 높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공을 세게 던져도 사람의 동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타자는 동체 시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체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속구를 던지려면 타자의 생각보다 빨리 가야 돼요, 공이. 제가 140을 던지든 130을 던지든 타자가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 이렇게 이만큼 오겠구나라는 것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공이.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 뜨는 뭐 딥세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피칭 테일을 해가지고 뭔가 공 끝에 움직임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 장기간의 시간 말고 지금 당장 그 시합의 효과를 보려면 직구랑 반대되는 거를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2군에 막 해속이 있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는 직구도 못 던지는 건 아닌데 좀 잘 던진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도였고 변화구도 잘 던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못 던진 건 아니고 다 모든 게 다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를 가고 그때 이제 많이 배웠던 게 제가 가장 잘 던진 거를 던져서 타자가 초구에 파울이 날 수 있는데 결정구를 똑같이 던져가지고 그게 파울 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더 잘 나갈 거예요. 점점 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공을 잘 던져야 돼요. 그 공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정말 광속구가 던지고 싶다면 그 직구를 던지고 싶다면 직구를 아껴놔야 돼요. 그럼 직구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공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투나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제구라든가 변화구에 대한 뭐 움직임이라든가 그걸 만든다면 좀 공을 단순히 빨리 던지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고 그 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더 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피칭 전략이나 네. 뭐 피칭 메카닉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썼는데 네. 이런 어떤 피칭 전략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쏟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타자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상황에 뭐라 해야 될까 그 상황에 적재적소에 그렇게 자세를 바꿔서 타격하는 그런 테크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직구를 좀 더 강하게 던졌을 때 그 대응하지 못하는 타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부각이 되는 건데 그런 선수들이 초반에 뭐 부각이 되고 뭐 지명을 높게 받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된 투수라면 좀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자리를 잡을지 몰라도 자리를 잡고 난다면 좀 더 탄력 있게 오래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왜 네. 임상민 선수가 초중 고등학교 때 했던 피칭 관련된 여러 가지 연습들, 훈련들이 네. 있었을 거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훈련들 또 미국에서 경험하신 것들이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이 훈련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든가 이 훈련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면 그때 이걸 안 하고 저 훈련을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뭐 너무 큰 주제인데 예 네. 생각나시는 거 좀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음. 상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피니쉬를 하고 리리스 포인트 어디에 가야 되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뭐 테이크백 동작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팔의 모양은 보통 제 생각에는 하체 모양이 따라가는 그 먼저 이제
다리가 가고 그다음에 상체가 따라가기 때문에 하체의 움직임에 따라 상체 모양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인식 속에 상체의 모양만 계속 있다고 하면 그 공을 좀 강하게 던지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강하게 던져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던져야 돼요. 강하게 힘이 있어서 강하게만 던지려고 해서 상체 모양만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 부상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체의 움직임만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허리를 잘 움직이고 골반을 잘 움직이고 다리를 잘 움직여가지고 상체의 부담을 덜어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하체. 그 말씀은 뭐 되게 이것도 물론 진짜 하루 24시간 같이 코치님들끼리 토론해야 될 주제긴 한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손이 어떻고 팔꿈치가 어떻고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하체 움직임. 네. 네. 또 다른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가벼운 그동안 계속 좀 무겁고 진지한 질문만 던져서 그렇죠. 가벼운 질문. 예, 여기 네, 잠실에서 던지게 되셨는데 예, 네, 잠실이 아무래도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투수들은 정말 구장을 타나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서 그게 공에 정말 영향을 받나요? 어, 저는 일단 짧게 던지는 불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장을 인식을 잘 안 해요. 음, 그리고 근데 제가 같이 했던 선발을 했던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이들은 선발이라는 게 저희 불펜은 언제 나가서 공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시합 전에는 긴장 안 하고 있다가 시합하면은 이제 저희 때가 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게 불펜이라면 선발은 일주일 전부터 뭐 그 날이 긴장이 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들은 다 체크해요. 어떤 컨디션이 좋은 타자가 있는지. 이번에 선발 로테이션 했는데 저쪽에 로테이션 누가 들어오는데 엄청 예민하고 그리고 야구장에서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들이 막 로테이션 바꿔달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선발들은 굉장히 예민하지만 불펜은 좀 비교적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음. 임창민 선수는 별로 그렇게 저는 저는 굳이 그걸 신경 써서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음, 그래서 뭐 짧은 구장 가서 홈런만 할 수 있는데 그냥 맞아도 이거 그냥 딴 데가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 네. 네, 다음 질문은 그 이전에 지난달에 저희가 발행했던 그 킬로미터에 인터뷰를 네, 해주셔가지고 그 플로리다 베이스볼 아머리에 네, 가서 훈련을 하셨던 네. 경험들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뭐가 좋았냐라는 이야기에 그냥 내 몸의 움직임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제가 느끼기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할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 공이 음, 어떻게 포수 밑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음, 면에서 요새 이제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뭐 어떤 대단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수가 자신의 어떤 몸, 네. 움직임, 자신의 공의 움직임을 내 공이 이렇구나,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윤창민 어, 선수가 좀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코치님들도 그렇고 음, 선수들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피칭을 하다 보면 그 아시아 재밌는 게 스튜어트 선수가 있었는데 스튜어트 선수가 조금 뭔가 이렇게 항상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리듬에서 이제 경기를 몇 경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님이 피칭을 하고 있는데
스튜어트 이렇게 해봐 했는데 스튜어트 선수가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코치가 말하는데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그냥 피칭을 안 하고 가버려? 이렇게 돼버렸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제 눈으로 야구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코치님들의 눈으로 야구를 봐요. 코치님들이 네 지금 팔이 이쪽이고 지금 중심이 좀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비율이라 생각하거든요. 투구폼은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빨리 쏟아지면 중심이 빨리 쏟아지면 중심을 빨리 쏟아지는 거를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럼 빨리 쏟아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일단 아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센터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뭔가 객관적인 투구폼을 먼저 던져줘요.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안 좋게 말하면은 화나 찢듯이 모든 선수 폼이 똑같겠죠. 그걸 엄청나게 뭐 많은 훈련을 가져가가지고 그 폼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현한다면.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그 영상을 찍고 측정 장비로 데이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너 이 부분은 괜찮네. 너 이 부분은 괜찮네. 라고 말을 던져줘요. 그러면은 제가 투구폼을 진행을 하고 제가 이상적인 자세가 안 나오더라도 이 지금 투구폼을 했을 때 괜찮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저희한테 그게 특징이 됐던 게 저는 그쪽에서는 왼 어깨를 들려고요. 이렇게 들고 그 마운드가 기울어진 만큼 몸도 반대로 기울어져서 떨어질 때 강하게 공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편적인 그들의 생각인데 근데 제가 말을 했죠. 나는 이게 들면 힘을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마운드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 각도로 같이 기울어서 던지는 게 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네가 지금 던져도 어차피 지금 그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 그리고 측정 장비를 찍어보면 제가 편하게 던졌을 때 상하 부분 다 상승을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모든 동작에서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피칭 드릴을 할 때 여기다 공을 끼워놓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넥션 볼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던지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보니까 살짝 팔 각도가 이게 넘어가 있더라고 90도 넘게.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90도가 넘어가면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네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줄였다면 뭔가 팔 동작이 되게 뭔가 속된 말로 팔이 말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얘가 인식을 하지 않고 공을 던져볼까라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 각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몸이나 움직임 같은 거를 조금 피드백은 주지만 훈련을 할 때 걔가 인식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 저는 그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동작에서 뭔가 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의 각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각도였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유소년 네.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선 선수들이요. 이게 진짜 딱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유소년 선수들은 제가 그 선수들의 몸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좋은 장비, 좋은 훈련이 있는 것보다 관심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이 지도자가 되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뭐 커리어가 없고 되게 야구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야구를 잘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지금 빨리 야구를 늘진 않겠지만 1년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달라지겠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선수한테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네. 예. 그 여기 관련된 질문이 또 채팅창으로 들어와서 네. 왜 네. 그 NC가 이제 데이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팀으로 좀 선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네. 측정 장비 도입 전후로 뭐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체감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혹시 있으셨는지. 예. 왠지 임창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네. 비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트랙맨이 도입되기 전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데이터 팀한테 제가 특정 선수들을 기록을 다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저의 특이점을 찾아냈죠. 그래서 어떤 특이점을 좀 더 이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 조금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NC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왔을 때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그 탄착군 형성이 되는 공의 탄착군 형성이 되는 자료와 그리고 피칭 테일링을 보는 그런 자료가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그전 자료,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없겠지만 트랙맨을 이용해서 피칭에 대한 기록을 뽑아볼 때 뭐 상하 무브먼트, 릴리스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자료들로 조금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칭 테일링이라든가 탄착군 형성이 되는 부분에서 정확도는 지금의 트랙맨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왔을 때 포크볼을 던지는데 포크볼이 약간 수술 전에 싱크성으로 떨어졌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팔을 던질 때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던졌을 때 공이 이제 좀 타자가 느꼈을 때 공끝이라고 그러는데 공끝이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직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공이 가야지 이렇게 약간 뭐 투심같이 싱커같이 약간 휘지면서 공이 치고 들어갈 때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수술하고 났을 때 그게 조금 도움이 가장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찾아내 가지고 조금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나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뭐 인제 시간이 얼추 뭐 1 시간이 다 돼 가서 질문 한 2-3개 정도만 더 소화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해 네. 주셨는데 이제 두산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 중이신데요. 네. 두산이 훈련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걱정되진 않으시는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훈련량이라고 하는 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경기력과 훈련량. 예. 그럼 이것도 제가 꼰대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육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음. 육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야구를 해 보면서 육체가 힘든 건 제가 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운동 선수라고 마음 먹었으면 육체가 힘든 거 가지고 불평을 할 수는 없어요. 육체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 힘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야구를 안 했지. 왜 야구를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해? 무거운 거 들고 당연히 근육통이 있어야지 웨이트 트레이닝이지. 근육통이 없으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많은 팀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훈련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개조를 해야 돼요. 육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다. 정신이 편하려면 육체가 힘들어야 돼요. 네. 육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편해져요, 나중에. 시즌을 맞습니다. 치를 때 육체가 힘들어야 돼요. 지금 육체가 힘들어야지 시즌 때 머리가 편해요. 네, 괜찮아요.
대체로 몸이 피곤하면 마음은 편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꼰대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 편하려면 육체가 힘들어야 돼요. 네. 네. 인제 뭐 정말 임창민 선수는 이제 말씀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음, 피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면 굉장히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임창민 선수가 선수생활 마치시면 어떤 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그거는 세상에 좀 전파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여기 진영 씨 같은데 진영 씨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질문. 예. HH 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시고 싶다고. 예.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초등학교 졸업 앞둔 아들이 듣더니 맞는 말이라고 웃는데요. 네. 초등학생이 벌써 득도를 했군요. 네. HH 님 질문하십시오. 그냥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저도 보이네요. 채팅 그게. 예. 그러면은 채팅 치시는 동안 제가 네. 그럼 질문을 할 거냐 아니면 쪼금만 기다리죠. 예.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네. 저는 비야구인 선수 출신 뭐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제가 NC에 있고 지금 두산은 넘어온 지 안 됐으니까 NC에 있을 때는 그런 야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트레이너나 야구를 안 했던 데이터 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야구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뭐 단장님이거나 다른 직원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야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야구 출신 선수들이나 뭐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조금 이 질문은 되게 좀 어리석은 질문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어리석은 질문이 모든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저한테도 되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 네.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다음 인터클리닉 해 주시는 러닝 관련된 네, 세션 해 주시는 정현창 네, 트레이너님도 예, 임창민 선수랑 NC에 계실 때 네, 많은 얘기를 많이 토론, 했어요. 네, 이야기 네, 예, 나누셨던 엄청나게 걸로 많이 알고 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분도 말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 엄청 많이 토론을 했어요. 호기심이 엄청나신 분이시죠.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질문이 네, 러닝 관련 질문인데 평소 러닝 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음, 그리고 또 오래 운동을 쉰 경우 어떻게 피칭을 준비하시는지 예. 뭐 지금 같은 경우겠네요. 이렇게. 일단 러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유소년 때는 러닝을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뛸 때는 그 페파 게임 하고 캐치볼 1시간 빼고 한 시간 빼고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러닝 스케줄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야구 선수로서 러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러닝을 잘 뛰는 선수가 투구 메커니즘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를 제가 좀 트레이닝적으로 학문이 높으면 설명을 잘 드리겠는데 아무튼 다리에서 힘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러닝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러닝은 직선으로만 강하게 하는 그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투구는 몸을 비틀어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러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잘 뛸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러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마다 그건 기준이 다르겠지만 러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러닝을 효율적으로 잘 뛸 수 있는 메커니즘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래 쉬고 나서 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보통 공을 안 던지면 한 3개월 정도 안 던지고 캠프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몸이 싱싱할 때고 그리고 뭐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한 이유로 공을 못 던지고 그리고 다른 운동을 전혀 안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공만 안 던지고 뭐 스트레칭이나 뭔가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공을 던졌을 때 금방 그 예전에 공을 찾아가는데 한 달 이내는 분명히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 안에 100% 던질 수 있는 공이 만들어질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뭔가 다른 운동을 계속 했었다면. 근데 이제 정말 놓고 운동을 쉬고 공을 던졌다라고 치면 공을 던지는 게 주가 아닐 거예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충분히 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공은 이제 약하게 던지면서 충분히 몸이 만들어졌을 때 공을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했을 때 강하게 던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공을 던지려면 일단 충분한 몸의 가동성이나 몸의 근력이 완성이 된 다음에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오늘 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28년 선수 생활 그리고 프로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물론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새로 출발을 하시긴 네. 해도 네. 선수 생활 이후의 삶도 지금 약간은 중간중간에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네. 한데 그런 어떤 야구 선수로서의 삶, 더 나아가 야구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임창민 선수의 생각 네. 를 먼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만두면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일단 세계 일주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뭐라 해야 될까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꿈꾸는 게 야구의 역수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 있는 기술력이나 미국에 있는 정비를 도입을 해서 미국은 야구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수입하는 입장이죠. 야구를 수입하는 입장인데 좀 뭔가의 특정 분야에서 뭔가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 쪽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도자를 하고 코치나 감독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센터를 차리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어, 감독 코치가 된다면 이건 못할 것 같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런칭을 하고 그 시스템을 그 팀에 도입하는 게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네. 멋진 비전이다. 네. 예. 네. 왠지 그려지는데요. 10년 근데 후에 한 30년 후에 될 것 같아요. 담배가 저 혼자만이 내용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저는 요새는 정보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른 시대라서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네트워크만 모인다 그러면 네.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도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오늘 임창민 선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와주신 참가자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채팅으로 저희 가정이 네. NC 팬이기도 하고 아빠가 임창민 선수 네. 오랜 팬이어서 두산 가셔서 아쉬웠습니다. 어디에 네. 계시든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서 너무 고맙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산으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임창민 선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고 유익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